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늘어가는 기미와 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는데 양볼에 퍼진 검버섯과 기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손으로 살짝 문질러 봐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들, 화장을 아무리 두껍게 덧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쳐 나오는 그 잡티들, 속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72살 되신 어머님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앉으시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점이 많아요? 하고요. 6살짜리 아이가 한 마리인데도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피부 좋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기가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검버섯이나 기미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괜히 모자를 푹 눌러쓰게 되고 밝은 조명 아래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비싼 시술도 아니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예로부터 써오던 재료들입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더하면 검버섯과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흘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들깨가루가 피부에 그토록 좋은지,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나쁜 습관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분들의 피부를 지켜드린 피부과 전문의 강영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젊은 분들부터 검버섯과 기미로 마음고생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부도 함께 늙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70세인데도 어떤 분은 60대처럼 보이시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 들깨가루에 주목하게 된 것은 15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68살이셨던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얼굴 전체에 검버섯이 퍼져 있으셨어요. 레이저 시술을 권해드렸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신 것은 들깨가루 팩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들깨가루의 피부 효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보면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하는 전문 시술만큼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비싼 시술을 권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왜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검버섯과 기미의 주범은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멜라닌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닌이 한 곳에 뭉쳐서 침착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미나 검버섯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길까요? 젊었을 때는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멜라닌이 생겨도 피부가 빨리 교체되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피부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20대 때는 약 28일 주기로 피부가 교체되는데 60대가 되면 이 주기가 40일에서 51까지 늘어납니다. 멜라닌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색소 침착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평생 동안 햇볕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농사일을 하셨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심지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이 자외선이 축적되면서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멜라닌 생성이 과도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얼굴은 옷으로 가려지지 않으니 자외선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지요. 여기에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전후로 호르몬 균형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피부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고 멜라닌 조절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긴 검버섯과 기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권합니다. 효과는 빠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여러 번 받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시술 후 관리도 까다롭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 거지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가루를 활용한 첫 번째 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백주름팩이라고 부릅니다.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해주면서 동시에 주름 개선까지 도와주는 팩이거든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이제 들기름 한 숟가락, 달걀 노른자 하나, 꿀 반 숟가락, 그리고 들깨가루 한 숟가락, 이렇게 네 가지면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지요. 먼저 들기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63%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연어의 오메가3 함량이 100g당 0.3g인데 들깨는 100g당 63g이 넘습니다. 거의 200배나 많은 거지요. 이 오메가3이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피부의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보호되고 수분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도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항균 작용도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한 그릇에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고 잘 풀어주세요.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섞습니다. 그 다음 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걸쭉하게 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너무 묽으면 들깨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고 너무 되직하면 들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미온수로 세안을 깨끗이 해주세요. 물기를 가볍게 닦은 후에 팩을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는 피해주시고요. 약 20분 정도 두셨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제가 이 팩을 권해드렸던 69살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양광대뼈 쪽에 손등만 한 크기의 기미가 있으셨어요. 10년 넘게 그 기미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팩을 꾸준히 하신 지 2달쯤 되니까 기미색이 확연히 옅어지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으로 충분히 가려질 정도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주 앞에서도 당당해요. 2번째 팩은 각질 제거와 피부톤 정리에 특화된 팩입니다. 이름하여 들깨가루 요거트 팩이지요. 나이가 들면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재생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각질이 쌓이면은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화장도 잘 먹지 않습니다. 김이나 검버섯도 각질 아래에 숨어 있으면 더 어둡게 보이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질을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각질 제거제는 자극이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피부는 이미 약해져 있는데 강한 자극을 주면은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부드러운 각질 케어를 권해드립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젖산은 AHA, 즉 알파 하이드록시산의 일종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화학 필링에도 AHA가 쓰이는데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은 농도가 낮아서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녹여줍니다. 묵은 각질이 살살 벗겨지면서 아래에 있던 새 피부가 드러나는 거지요. 피부결이 정돈되고 톤도 밝아집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깨가루에는 로즈마린산과 루털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피부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는데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루털린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기미 예방에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 2숟가락에 들깨가루 1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를 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일이나 설탕이 들어간 가당 요거트는 안 됩니다. 당분이 피부에 좋지 않거든요. 마트에서 플레인 요거트 사실 때 성분표 꼭 확인해 보세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팩을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셨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한 우유나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인터넷에 보면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로 팩하라는 정보가 있던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한 유제품에는 세균이 번식해 있을 수 있어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신선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팩을 꾸준히 하신 70살 박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얼굴 전체가 칙칙하고 피부 결도 거칠었습니다.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었거든요. 이 팩을 한 달 정도 하시니까 피부결이 확연히 부드러워지셨고 칙칙했던 피부톤도 환해지셨습니다.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피부가 전체적으로 맑아지니까 검버섯도 덜 눈에 띄게 되셨어요. 3번째로 소개해드릴 팩은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실 때 쓰시면 좋은 팩입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손주 돌잔치처럼 특별한 날 전날 밤에 하시면 다음날 피부가 확 달라 보입니다. 주재료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예로부터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요. 요즘은 마트에서 알로에 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알로에를 키우시는 분은 직접 잎을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알로에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데 알로에신이 이 효소의 활동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이나 검버섯이 더 진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있는 색소도 점점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또한 알로에에는 수분이 98%나 됩니다. 수분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풍부한 수분이 피부에 즉각적으로 촉촉함을 선사합니다.
건조해서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촉촉하게 차오르면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화사해 보입니다. 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이고요. 알로에의 또 다른 효능은 진정작용입니다. 피부가 자극받아서 붉어졌거나 예민해졌을 때 알로에를 바르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햇볕에 탔을 때 알로에 젤을 바르면 시원하면서 진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여기에 꿀과 올리브 오일을 더합니다. 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습과 미백 효과가 있고 올리브 오일에는 빛.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늘어가는 기미와 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는데 양볼에 퍼진 검버섯과 기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손으로 살짝 문질러 봐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들, 화장을 아무리 두껍게 덧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쳐나오는 그 잡티들, 속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72살 되신 어머님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앉으시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점이 많아요? 하고요. 6살짜리 아이가 한 마리인데도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피부 좋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기가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검버섯이나 기미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괜히 모자를 푹 눌러쓰게 되고 밝은 조명 아래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비싼 시술도 아니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예로부터 써오던 재료들입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더하면 검버섯과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흘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들깨가루가 피부에 그토록 좋은지,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나쁜 습관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분들의 피부를 지켜드린 피부과 전문의 강영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젊은 분들부터 검버섯과 기미로 마음고생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부도 함께 늙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70세인데도 어떤 분은 60대처럼 보이시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 들깨가루에 주목하게 된 것은 15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68살이셨던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얼굴 전체에 검버섯이 퍼져 있으셨어요. 레이저 시술을 권해드렸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신 것은 들깨가루 팩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들깨가루의 피부 효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보면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하는 전문 시술만큼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비싼 시술을 권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왜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검버섯과 기미의 주범은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멜라닌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닌이 한 곳에 뭉쳐서 침착되면 그것이 바로 기미나 검버섯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길까요? 젊었을 때는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멜라닌이 생겨도 피부가 빨리 교체되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피부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20대 때는 약 28일 주기로 피부가 교체되는데 60대가 되면 이 주기가 40일에서 50일까지 늘어납니다. 멜라닌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색소 침착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평생 동안 햇볕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농사일을 하셨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심지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이 자외선이 축적되면서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멜라닌 생성이 과도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얼굴은 옷으로 가려지지 않으니 자외선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지요. 여기에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전후로 호르몬 균형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피부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고 멜라닌 조절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긴 검버섯과 기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권합니다. 효과는 빠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여러 번 받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시술 후 관리도 까다롭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 거지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가루를 활용한 첫 번째 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백주름팩이라고 부릅니다.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해주면서 동시에 주름 개선까지 도와주는 팩이거든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이제 들기름 한 숟가락, 달걀 노른자 하나, 꿀 반 숟가락, 그리고 들깨가루 한 숟가락, 이렇게 네 가지면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지요. 먼저 들기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63%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연어의 오메가3 함량이 100g당 0.3g인데 들깨는 100g당 63g이 넘습니다. 거의 200배나 많은 거지요. 이 오메가3이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피부의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보호되고 수분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도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항균 작용도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한 그릇에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고 잘 풀어주세요.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섞습니다. 그 다음 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걸쭉하게 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너무 묽으면 들깨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고 너무 되직하면 들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미온수로 세안을 깨끗이 해주세요. 물기를 가볍게 닦은 후에 팩을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는 피해주시고요. 약 20분 정도 두셨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제가 이 팩을 권해드렸던 69살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양 광대뼈 쪽에 손등만 한 크기의 기미가 있으셨어요. 10년 넘게 그 기미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팩을 꾸준히 하신 지 2달쯤 되니까 기미색이 확연히 옅어지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으로 충분히 가려질 정도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주 앞에서도 당당해요. 두 번째 팩은 각질 제거와 피부톤 정리에 특화된 팩입니다. 이름하여 들깨가루 요거트 팩이지요. 나이가 들면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재생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각질이 쌓이면은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화장도 잘 먹지 않습니다. 김이나 검버섯도 각질 아래에 숨어 있으면 더 어둡게 보이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질을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각질 제거제는 자극이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피부는 이미 약해져 있는데 강한 자극을 주면은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부드러운 각질 케어를 권해드립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젖산은 AHA, 즉 알파 하이드록시산의 일종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화학 필링에도 AHA가 쓰이는